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4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조금 바빠질 것 같아서 오늘 뭐 장이 끝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른 날하고는 조금 달랐죠. 예, 조금 달랐습니다. 마지막에 그날 그래도 이렇게 한번 솟아주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막판에 이렇게 되기 전에 이 하루 종일 뭐 했죠? 하루 종일 재미가 없었죠. 네, 요거를 하나 마지막 봉을 하나 딱 없애보면 네, 꾸역꾸역 가긴 가는데 아주 답답하게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우리 어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 포인트, 그 다음에 혹여나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요 포인트, 심하면 요런 동네, 요런 포인트 정도 얘기를 했는데 어디를 가건 뭐 행동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마지막 봉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그나마 요렇게 나와주어서 그나마 나쁘지는 않았는데, 예, 그래도 위치는 아직까진 조금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 지금 요 근처죠. 요 앞에, 요 갭의 하단입니다. 하단 근처, 하단까지는 못 왔고, 근처까지 왔고, 뭐 요 갭은 한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예, 언제든지 뭐 뚫고 바로, 뭐 오늘 밤에 얘들이 좋으면, 뭐 내일 아침에 바로 350 정도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갭 상단이죠. 네, 요 갭의 상단. 어쨌거나 뭐 350이고 10단이니까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동안 이 빌빌대고 꾸역꾸역 왔던 거 그래도 한번 시원하게 터져서 이 전고점 이런 고점들이죠. 지난번에 네, 밀려갖고 쭉 빠졌던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가면 또 그쯤에서 또 어떤 저항을 받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은 뭐 350, 355 이런 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마냥 뭐 좋게만 가냐? 얘들이 안 좋으면 뭐 안 좋을 수 있겠죠. 네. 얘들이 안 좋게 끝나면 이제 다시 뭐 이 라인 정도까지 다시 후퇴하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가려는 뭐 이런 움직임들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막판에 이 짓들 하느라고 장중에 아주 심심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캐치를 못하느냐? 뭐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봉도 뭐 이 라인 안으로 이 추세선 안으로 이제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뭐 살짝 뭐 해외 시장이 좋으면 아침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이 라인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얘들이 안 좋으면 예, 오늘 올린 거 다시 빠꾸 할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위치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큰 뭐가 없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이 동네에 이제 도전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가파른 어떤 가파른 쌍바닥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닥이 없는 그냥 외바닥으로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애매하죠. 생긴 게. 어쨌든 기울기는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추세는 좀 힘들고 대신에 이제 요런 데를 기준으로 그으면 지금은 이 라인 따라서 그냥 쭉 그냥 꾸역꾸역 올라간 셈이죠. 예, 이렇게 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좋겠지만, 네. 뭐 이렇게, 예. 뭐 이런 선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죠. 네. 이 선을 이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받치고 있고. 그러면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혹시나 내일 만일에 좀 빠져가지고 이 선에 닿으면, 그때부터 또 이제 또 반등하고. 옛날에 누보라는, 누보, 그 벌써 몇 년 전인지도 잊어먹었는데, 누보라는 주식이 있었죠. 예. 무슨 다단계 회사하고도 연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누보가 5일선만 닿으면 바로 반등하고, 5일선만 닿으면, 예. 이렇게 차트가, 캔들이 막 되다가, 만일에 여기 이렇게 5일선이 있었다, 그럼 5일선만 닿으면 반등하고, 또 가다가 5일선만 닿으면 또 반등하고. 근데 그 5일선의 기울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급해지죠? 올라, 또 5일선만 닿으면 반등하고. 뭐, 그래서, 그런 주가 조작에, 예, 그런 조작이 행해졌던, 아주 무식하게 행한 거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근데 어쨌든 뭐 이 추세선만 닿으면, 뭐 추세선, 다운 추세선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닿으면 그냥 거기서 반등하죠. 예, 뚫은 적이 여기서 살짝 뚫었나? 뭐 거의 비슷하니까 안 뚫었다고 보고, 거기만 계속 이 선 따라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오늘 여기까지 왔고, 예, 조금 걱정이었던 라인이 이제, 네,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 요 라인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뚫고 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라인에서는 오늘 뚫었습니다. 네, 뚫었으니까 또 가게 되면 이제 여기 10단위, 10단위, 뭐 이거 뚫으면 여기 도전하는 거죠. 뭐. 예, 요 동네 도전하는 겁니다. 고점. 네. 그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뭐 부정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갑자기 솟았기 때문에 막판에 왜 마지막에 왜 솟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솟은 건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뭐든가 인위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빠져서 이 동네에서 다시 정렬을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네. 긍정적인 경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부정적인 경우는 뭐 잘 따라왔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솟은 거 보니까 내일부터 좋아지겠다 싶으면 내일부터 또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아직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트에서 뭐 별로, 별로 뭐 하방적으로 어떤 힘을 쓰려는 모습은 보이진 않는다. 만일에 이 녀석이 이제 무위로 돌아가서 시장이 꺾이려면 그래도 그에 준하는 음봉 정도는 좀 크게 좀 나와서 이렇게 좀 나와줘야겠죠. 천천히 올라가서 폭 떨어지는 이런 모습 정도 나와야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이런 데서 좀 횡보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쭉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되려면.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고요. 전, 전체적으로 그냥 꾸역꾸역이라도 계속 올라왔으니까 예, 이 상태 그대로 또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예, 이 전고점에 도전하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이제 코스피로 보는 거는 그렇고요. 이제 우리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옵션 거래를 해야죠. 예, 해야 됩니다. 오늘은 몇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왜 해놨냐면, 여기 구독자님께서 선행 스팬 1을
선행 스팬 1로 차트의 움직임을 예측이 가능할지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뭐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뭐 선행 스팬 말씀하셨으니까 뭐 결국에 일목균형표겠죠. 예, 일목균형표일 거고, 요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까?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드릴까 하고 잠깐 이쪽은 해놓은 거고, 일단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옵션은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그 급등 패턴 7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점 매매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일 저점 또는 당일 저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콜에서는 그게 보이죠. 전일 저점 여기쯤 네, 떠났는데 뭐 당일 저점 만들고 나서 다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뭐 당일 저점도 왔으니까 하나 더 사면 되겠죠. 네, 그러면 평균 단가는 30부근에서 하나 사고 뭐 20부근에서 하나 샀으니까 평균 단가는 한 25 정도 되겠죠. 예,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 이제 전고점 정도 기다려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뭐 전일 저점은 이미 내려왔으니까 당일 저점 만들 때 조금 넣어보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 싶어서 네, 다음 단계 한 단계 낮은 거 네, 한 단계 낮은 거 네, 이런 데에서 한번 사볼 수 있는 거죠. 기대하는 건 이제 더블 정도 기대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저점이 다시 생겼으니까 이 동네 오면 또 좀 넣어보는 거고 그런데 얘는 너무 싼 녀석이니까 얘 기준으로 했다가는 정신없으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녀석 그래서 여기선 한번 매매를 했으니까 저점이 더 생기면 여기 정도 그어놓고 여기 그어놓는데 여전히 비싸죠. 비싸니까 뭐 이쯤에서 예, 한 단계 낮은 거 근데 너무 싸지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너무 싼 거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건데 이쪽이 너무 부담스럽게 비싼 거죠. 이 시간대가 근 12시 반, 1시 정도 됐는데 1시 10분이네요. 예. 그쯤 됐는데 이거 아직도 이 가격이면 조금 부담이 좀 많겠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 단계 더 낮은 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이걸 들어가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로 그냥 날릴 생각하고 예, 집어넣는 게 오히려 속마음은 좀 편하다. 돈 덜 들어가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 꽝 됐죠. 얘도 들어갔으면 꽝입니다요. 예, 다 날라간 겁니다. 이거 날리느니 차라리 이거 날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콜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려서 뭐 저점 매매, 당일 저점 매매 해서 뭐 어찌됐건 성공은 했습니다. 예, 0.25 평균 단가 0.25 정도에서 뭐 0.5쯤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한번 지켜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지켜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 전체 움직임이 우리 목요일에 했죠. 우리 목요일에도 했고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죠. 잠시만요. 예, 그 영상을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제 영상인데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 전체적인 그림이 무슨 역해된 숄더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간주할 필요는 없다. 예. 대신에 횡보가 길었다. 예, 2시간 정도 됐고요. 여기서 이 꼭지, 여기 한번 폭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간 이 꼭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꼭지가 아니고 이 꼭지에서 다시 올라온 요 시간대부터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예, 1시간 정도 되죠?
예,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 일이 오늘도 일어났다. 네.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올라갈 생각이 없으면 다시 내려오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위에서 1시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시간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거. 이 구간, 네. 멀리서 보면 이건 뭐 횡보지요. 예, 가까이서 보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시그널을 이렇게 주고, 예, 웅덩이를 움푹 파놓고 다시 이 동네로 복귀를 한 게 요 시간대고, 요 시간이 1시 32분입니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만 어떻게 횡보를 한다면 뭔가 좋은 일이, 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여기를 넘어가는 일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목요일 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나서, 예, 요 라인, 요 저점 라인, 요런 거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갔죠? 종가는, 예, 여기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최소한, 네, 뭐, 최소한 이런 동네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건데, 뭐 갑자기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바람에, 예, 오히려 좀 더 좋았, 예, 이런 동네를 뚫고, 예, 올라가주는 바람에 조금 더 좋았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작게 보면은 뭐, 이거 뭐, 위클리라 뭐 굳이 작아지진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목요일에 봤던 건 그냥 선형으로 이렇게 거의 뭐 선에 가까운, 물론 여기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지만, 오늘 거는 어떻습니까? 조금, 예, 내려오면서 이 선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웅덩이를 좀 크게 만들고, 또 여기서 왔다, 이런 흐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많이 가더라. 이 횡보하는 폭 자체가 컸고, 예, 폭 자체가 얘처럼 이렇게 선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던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뚫고 가더니, 예, 많이 가더라. 예, 그래서 이런 웅덩이 한번 파진 다음에는 횡보를 한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요쯤에서는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시간이 비록, 예, 비록, 예, 마감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지만, 예, 한번 좀 넣어볼 만은 하다. 좀 넣어서, 오늘 얼마가 됐습니까? 이게 3, 4, 5니까 3, 4, 7.08로 끝났기 때문에 2.08이죠. 최종 가격은. 그럼 여기 넣었을 때, 한 6배? 3, 6, 18, 5, 6, 30. 네, 한 6배 정도는, 예, 6배 정도는 뭐 볼 수 있었다. 뭐 우리 그 7가지 패턴, 그것들이 나왔을 때는, 네, 더 크지요? 한 10배, 20배, 30배 뭐 이런 정도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가지고도 한 6배 정도는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약간의 모험을 할 필요는 있겠죠. 모험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돈을 넣는 게 모험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잃을 생각을 하고 날리더라도 한번 넣어볼 자리인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우리 돈은 한 푼 한 푼이 다 중요하죠. 0.37, 뭐 하나를 샀으면 9에 한 9만 원이 좀 넘습니다. 10개 사면 90만 원이고요.
두 개만 사도 대충 18만 원, 20만 원 정도 나오죠. 이 돈을 손해보면서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실패하면 날리겠지만. 따라서 집어 넣을 때는 나한테 타격이 없는 정도의 금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돈 많으신 분은 뭐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자본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쪼개서 집어 넣으면 되겠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넣어서 부담이 된다 싶으면은 그 금액보다 한참을 줄이시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뚫고 올라갔죠. 그런데요, 이거보다 한 단계 싼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단계 싼 게 여기가 3, 4, 5니까 3, 4, 7.5가 한 단계 싸겠죠. 어떻습니까? 가격 하루 종일 개판이죠. 하루 종일 개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싼 거 하지 마시라. 한 단계 더 높은 걸 봤더니 얘는 좀 높은 가격대에 머물러서 부담이 좀 되더라. 1.0, 1.5 하나에 뭐 25만 원, 25만 원도 아니죠. 1.10이니까 27만 5천 원. 네, 그렇습니다. 최저가가 오늘 최저가가. 근데 중간에 이거 여기 50만 원씩 주고서 여기서 살려면 부담되죠. 네. 너무 싼 것도 안 되고 너무 비싼 거는 부담되고 그럼 중간에 적정한 거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요새 저점 매매 뭐 이런 거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뭐 제가 이건 이제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목요일 날이 아니고 목요일 날 나왔던 거를 이제 어제 금요일에 이제 영상을 안 올렸고 어제 주말 영상에서 그걸 그때 이제 제가 다시 그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비슷한 현상이 이제 오늘도 나왔었다 이거죠. 물론 이런 파도 치는 폭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웅덩이 하나를 기준으로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횡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음에 또 눈에 띄면 한번 넣어 보시면 되겠죠. 버리는 셈 치고. 하지만 결과는 나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왜 막판에 이렇게 튀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됐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우리 환율이 갑자기 쭉쭉 빠졌나요? 모릅니다. 제가 안 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뭐 뉴스에 뭐 나오겠죠. 무슨 일 때문에 그렇다거나. 하지만 어쨌든 현상은 이렇다. 우리가 차트에서 보는 거는 이유가 아니고 현상을 보는 거죠. 현상을 보는 겁니다. 예. 나중에 뭐 뉴스 보다 보면 이래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장중에 차트 보면서 그런 생각은 잘 못하죠. 네. 그렇다고 계속해서 뭐 속보를 하루 종일 관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뉴스를 계속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위클리 옵션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위클리 옵션 아니고 6월물 차트 오늘자 이렇게 보더라도 이거는 여기 돌파했으니까 상승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매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전고 돌파. 그렇죠?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한 일이 오늘의 고점을 오늘 돌파했으니까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다 하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던졌으면 도움이 됐겠죠. 물론 월물 옵션이고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멀리는 못 갔지만 수익률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위클리 옵션의 매매에 활용을 했다면 여기쯤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이쯤에서 들어간 거죠. 이쯤에서 이 동네에서
여기쯤에서 들어갔다 치더라도 한 5배 정도는 나올 수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매매 저런 매매 다 좋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기준 설정해 놓고 아니면 아는 지식 청고 돌파네 얘네는 어? 이렇게 웅덩이 좀 큰 거 하나 만들고 횡보했었네. 조금 올라가려고 시도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고 뭐 10배, 20배씩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꽤 갈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만 하고 있어도 조금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더라도 예. 여기죠. 여기서 나오더라도 나는 수익이다. 그렇죠. 예. 여기서 나오더라도 나는 수익이다. 아니면 아침에 여기 들어가 놓은 거 있으니까 한 번, 또 2번 들어갔으면, 2번 정도 들어갔으면 수익 낼 수 있겠다. 한 번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 한 번, 또 여기 한 번 들어갔으면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팔고, 예, 나머지 하나는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고,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 그래서 꼭 2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퍼센티지로 따져서 절반은 여기서 팔고 절반은 저 위까지 한번 쫓아가 보고, 아니면 일단 여기까지 와서 수익이 났으니까 여기서 한 70%, 80%를 팔고 나머지 남겨서 어디까지 가는지 쫓아가 보고,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물론 저 위까지 올라가면 속은 쓰립니다. 괜히 팔았네. 근데 결과는요? 네, 어쨌든 수익입니다.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마침 얘가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얘는 뭐 했습니까? 얘는 슬금슬금슬금 약간 상승 우상향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해볼 만도 했었다. 마침 지난 목요일에 나온 그 패턴, 뭐 패턴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우물 하나 파놓고 앞뒤로 거의 뭐 1시간 정도씩 횡보했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 이 우물도 뭐 이것처럼 크진 않았습니다. 이거 지워야 되겠다. 여기 있구나. 참. 네, 요렇게. 얘는 이게 이렇게 크지 않았죠. 얘처럼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쭉 가다가 꼭지점 살짝 찍고 다시 올라온, 네, 그런 상황인데, 음, 그래서 그런지 얘는 가도 물론 계속 종가상으로도 수익이지만, 종가상이 더 수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멀리 여기를 뚫고 가거나 이러진 못, 여기까지 노려보거나 그러진 못했는데, 얘는 네, 오늘 고점도 뚫고 더 올라갔고, 실제로 종가는 더 높은 곳에서 끝났다. 2.0이 넘게. 끝까지 갖고 있었으면 요 동네에서 샀더라도 5배, 요 동네에서 샀으면은 10배. 그렇죠. 저점을 잡았으면은 제가 저점 잡으란 말씀을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점을 잡았으면 20배. 뭐 이렇게 되겠는데, 저점은 잡기 힘드니까 이건 빼시고, 예, 여기서 들어간 거, 또 저점 잡고 여기서 여기 왔을 때 이런 데서 들어간 거, 그런 거에 비하면 한 10배, 9배 이 정도 나왔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기준도 여러 가지가 세울 수 있는데,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어떤 고정된 기준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싼 것들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목균형표인데요. 이거는 네, 분봉에서의 일목균형표입니다. 분봉에서. 근데 6월물 생긴 건 오래됐지만 거래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 사실 지난주 정도부터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 될까. 네. 근데 질문이 뭐였더라?
질문이 뭐였더라? 예, 선행 스팬 1로 차트의 움직임을 예측이 가능할지. 네, 선행 스팬 1로 차트의 움직임을 예측이 가능할지. 선행 스팬 1이면 요거죠. 예,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일목균형표에서 요것들은 다 기준선 수치들이고, 저도 이거 안 본지 오래돼서 뭐 그렇습니다만, 선행 스팬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앞으로 주가는 여기를 향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예, 여기처럼. 네,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의 선행 스팬은 어디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의 이날의 선행 스팬. 찍어야 되겠다. 아니다. 그래야 되겠다. 이날의 선행 스팬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를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가 안 가고 여기 가서 바로 거의 선행 스팬에 닿을 뻔했다. 예. 뭐 이런 정도는 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늘 맞느냐? 이날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의 선행 스팬은 어딘가요? 예. 요 날이죠. 요 날. 그러면 이날 여기서 끝났는데, 네. 여기서 끝났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 네. 빠진다. 이 날이 아니고 이건 지금 분봉입니다. 15분봉. 분봉인데 어쨌든. 네. 그럼 뭐 또 하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뭘 물어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났죠. 예. 여기에 맞는 당일의 선행 스팬은 여기인데, 그죠? 그럼 앞으로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기까지 닿지도 않고 여기서처럼 한 단계 더 밀린 다음에 선행 스팬 이런데 이렇게 바라보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도 한 단계 더 떨어져서 선행 스팬이 뭐 더 빠진 상태로 더 내려오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안 봅니다. 예, 일목균형표 이런 거 안 보고요. 이거는 좀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 합시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 1분봉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일목균형표. 이거 오늘 하루에 그건데, 어, 네, 저점이죠. 예, 저점에서 1분봉이기 때문에 29개면 29분입니다. 29분. 여기 저점. 여기서 선행 스팬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데 그렇게 갔네요. 예, 예. 밀려가지고 있다가 구름대를 통과했죠. 구름대를 뚫고 이제 가는 거. 보통 일목균형표에서는 이렇게 돌파, 이게 중요하다고 많이들 보죠. 어떤 이 구름대가 있으면 그것을 구름대를 통과해서 구름대를 뚫고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어디를 가느냐? 예, 돌파했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 당시에 선행 스팬은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에 선행 스팬은 네, 여기 요 동네죠, 요 동네. 그럼 이렇게 내려오느냐? 앞으로 내려올 것이냐? 올라갔네요. 그렇죠? 올라갔죠? 예, 맞죠? 요 당시에 선행 스팬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것 같다는 얘기인데 안 내려왔죠. 예.
보통은 뭐 일목균형표, 뭐 그물 차트 이런 것들에서 어떤 판단 기준은 이렇게 구름대를 뚫고 내려오느냐,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느냐, 구름대를 뚫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뚫었으니까 가야죠. 뚫었으니까, 아이고, 뚫었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는 거 횡보하고 다시 뚫었으니까 올라가겠고. 그렇습니다. 수치적으로는 뭘 볼까요? 여기서 뚫었으니까, 여기서 뚫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선행 스팬이 여기 있으니까 이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보시든, 뭐 파라볼릭 뭐 이런 걸 보시든 보조지표는 편하신 대로 해석하기, 보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런데 되게 짜증나죠? 예, 보조지표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구간들입니다.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살짝 뚫었다가, 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막 어지럽게 막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를 뚫죠. 예, 뚫죠. 그럼 이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야겠는데, 예, 구름대 여기, 이 구름대 뚫었는데, 근데 안, 근데 안 올라가죠. 그러더니 다시 이 구름대를 뚫고 또 내려왔습니다. 예, 그럼 하방이겠죠. 근데 그렇게 안 가고 또 꾸역꾸역 뚫으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서 뚫죠. 여기서 뚫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죠? 네, 이런 게 되게 짜증이 납니다. 계속 뚫었다가 다시 빠꾸에 다시 아래로 뚫었다가 위로 뚫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엔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야 비로소 여기도 이제 아래쪽으로 뚫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고 있는데 다시 위쪽 뚫고 이걸 뭘 믿어야 돼 이런 순간에 이렇게 가고 있죠. 음, 그래서 보조지표는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제가 봐서 보조지표는 에, 같이 이렇게 차트에다 놓으시고 뭐 이거에 뭐 29일 값이니 26일 값이니 52일 값이니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린 대로 차트가 잘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어떤 때가 맞고 어떤 때는 안 맞나 이런 거만 정도만 분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데는 되게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막 짜증 나더라.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쭉 구름대 통과하고 나서 하방 내려가는 거 쭉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뚫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쭉 타고 가더라. 가다가 예, 선행 스팬이 그려놓은 자리. 예. 이 시간대 선행 스팬의 위치는 여기죠. 예, 그렇죠.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 스팬은 아까 그려진 거죠. 이 앞에서. 이 근처에 와서 아니면 이렇게 닿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반등하더라.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름대를 뚫지 않고 뚫었으면 내려가겠는데 뚫지 않고 여기서 반등하더니 이렇게 가더라.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구름대, 구름대를 뚫고 가느냐, 구름대에서 반등하느냐, 뭐 이런 거죠. 여기서도 이제 뭐 아주 지저분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구름대가 하나 있으니까 이 구름대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뚫고 내려갈 것이냐, 모르죠. 아니면 이 구름대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뭐 이런 겁니다. 판단은 이제 여기서 하면 되겠죠. 구름대 부근에서.
아, 올라갈 거야. 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여기서는 상승의, 여기서는, 네, 상승의 몇 프로, 하박, 내려가는 거 몇 프로, 이런 거 정도로 해서, 해지를 해서 넣으면 되겠죠. 콜과 풋을 같이, 요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을 보아하니, 이쪽에 이제, 뭐, 쌍바닥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끌고 오면서, 좋은 쌍바닥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끌고 오면서, 구름대를 돌파했으니까 나는 이쪽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 그런데 이쪽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아까도 얘도 여기서 반등 못하고 뚫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쪽을 한 3 정도로 보고 내려가는 거를 한 1 정도로 볼 거야. 3대 1 정도로 나눠서 집어넣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 이거 탔으면 네, 수익 내고 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은 보조지표네 뭐 저게 좋은 보조지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보조지표를 쓰시려는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나타나더라 상승을 하려면 그 전에 뭐 이런 지저분한 구간은 믿으면 안 되겠더라. 좀 깔끔하게 좀 다듬어진 상태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비교적 깔끔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구름대를 뚫으면 오히려 이쪽이 가능성이 있겠더라.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정신없더라. 이건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깔끔하게 내려와서 비교적 깔끔하게 구름대를 통과한 애들이 다시 비교적 깔끔하게 구름대를 통과하면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예, 이 구름대 근처에서 한번 쉬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튕겨서 상승을 한번 더 하더라. 뭐 이런 거 정도. 이런 정도로만 하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지표들도 있죠. 뭐 MACD도 있고 스토캐스틱도 있고 MACD도 뭐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어떻게 되더라. 그런 거 정도 차트의 그 캔들의 움직임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기준이 좀 생기겠죠. 네. 근데 저는 안 보니까 보조지표 활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지요. 차트만 보기도 눈 아픈데. 예. 어쨌든 이런 게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일목균형표 봤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른 거 뭐가 있나? 지표가 아, 뭐 많이 보는 거 볼린저 밴드 이런 거 많이 보죠. 예, 이런 거 볼린저 밴드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밴드 상단에 부딪히면 뭐 하락 가능성이 높고 하단에 부딪히면 뭐 상승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문제는 네. 문제는 이런 거죠. 네. 밴드 하단인데 하단에 여기서 부딪혔는데 아직도 계속 부딪히고 있죠.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부딪혀서 여기서 집어넣는데 그러는 그거 아까워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었나? 그러고서 있는데 딱 오르더니 이제 상단까지 딱 닿죠. 이 앞에 보면 상단에서 꼬꾸라졌죠. 그럼 얘도 꼬꾸라질 것 같다. 그랬는데 안 꼬꾸라지고 계속 상단 때리고 좀 빠졌다가 다시 상단 때리고 그럼 어디가 상단이야? 뭐
그렇죠? 예. 이런 겁니다. 멀리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당장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예, 상단을 때렸다. 난 아까 재수 좋게 여기 하단 때릴 때 여기쯤에서 내가 샀다. 샀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익이 났겠구나 하고서 수익 났으니까 땡큐 하고 이제 파는 겁니다. 팔았는데 예, 이렇게 더 올라가고 그러면 뭐지?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단 부분에서 사서 상단까지 기대를 하는 거죠. 상단 기대를 하는데 상단 기대를 했는데 닿기도 전에 다시 빠졌네. 아깝죠. 그러더니 쭉쭉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예, 지나고 나면 아까 거기가 상단 근처였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당장 그게 아닌 거지. 여기는 아직 안 닿죠. 안 닿았으니까 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이게 뭐지? 예, 실제로 가격은 빠졌습니다. 이렇게 아직 닿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러더니 다시 쭉쭉 빠지고 예, 속 터지죠. 네,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거는 보조지표 같은 거 사용하시면서 한번 지켜보는 거죠. 아이고, 잠시만요. 네, 뭐 이런저런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네, 월요일부터 너무 긴 시간 영상을 찍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무엇을 하건, 네, 내가 해석하고 내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면 다 좋죠. 예. 하지만 뭐든지 예, 어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많이 원하는 게 어떤 뭐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이런 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조지표들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뭐 보면 많죠. 수없이 많습니다. 뭐 가격 지표에 뭐 추세 지표, 변동성 지표 뭐 이런 거 쭉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든 차트 분석을 좀 더 잘해 보려고 나온 거지요. 예. 그리고 그 목적은 결국 수익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좋았으면 걔가 딱 독보적인 존재로 하나가 남겠죠. 예. 그죠? 이 볼린저 밴드가 됐든 이 일목균형표가 됐든 네. 진짜 좋으면 시장에서 얘네가 다 독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스토캐스틱이 됐든 MACD가 됐든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시장에서 네, 독점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들 어떤 순간순간에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자신 있게 들어갔다가 예, 보조지표만 믿고 들어갔다가 자신 있게 들어갔다가 자신 있게 말아먹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뭐 일목균형표는 옛날에 어떤 뭐 어널리스트가 증권방송 나와서 강의하고 그럴 때는 뭐 무슨 마법의 지표니 뭐 이딴 개소리 하고 그랬습니다. 예, 예. 잘 맞는다. 뭐 정확도가 좋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랬었는데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일목균형표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100%다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하고
거의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얘를 보니까 얘를 갖고 하니까 매매가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써보니까 이거나 저거나 비슷비슷하고 헷갈리기만 하고 또 시도해 봐야 될 거는 많고 볼린저, 파라볼릭, 무슨 일목, 스토캐스틱, MACD 뭐 잔뜩 소나에다가 뭐 RSI 뭐 그것들 중에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시도해 보시는 건 좋은데 네, 자신하고 이제 좀 맞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네, 예, 일목 씨가 만든 거죠. 일목 일본의 뭐 일목 산인이라 그러나 선인이라 그러나 눈이 하나인가 봅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뭐 일목요연 뭐 그래서 자기 호를 했는지 혼지 이름인지 모르겠네요. 히토메 아니면 이치모쿠 뭐 그쯤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네, 이 구름대 통과 이론이 맞는 것 같지요? 예, 구름대 통과해서 기다렸다가 다음에 예, 다음 구름대 위쯤에서 다시 반등해서 한 번 더 간다. 뭐 이런 거 정도.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예, 그 전에 뭐 구름대 통과해서 예, 밟고서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빠졌네. 그렇습니다. 예. 다가오지 않는 미래이기 때문에 예, 어느 것이나 다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뭐든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예, 월요일 날 근무하기도 짜증나는데, 영상도 길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